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좀 파헤쳐 볼 자료는요. 디자인을 이제 막 공부하기 시작한 분들을 위한 강연 내용이랑 또 관련 문서들이에요. 주제가 디자인, 데이터, 그리고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인데 앞으로 디자이너한테 왜 데이터랑 코딩이 중요해지는지 또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그 핵심을 좀 같이 찾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그 발표하신 분 이력이 되게 독특해요. 뭐랄까 비보이로 시작해서 건축, 3D 아티스트, 그러다가 지금은 미국 데이터 회사에 계시다니. 아, 맞아요. 그 이력이 참 흥미롭죠. 네, 진짜 예상 밖의 조합인데 이런 변화무쌍한 과정 자체가 오늘 이야기의 어떤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강연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이거였어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데이터가 디자이너에게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된다는 거죠. 재료요? 물감이나 점토 같은? 그렇죠. 발표자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결국에는 데이터, 이걸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가공하고 어떻게 인사이트를 뽑아내서 적용할 거냐 이 문제로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분석 도구가 아니라 창작의 근본 재료로 그 위상이 바뀐다는 이야기죠. 데이터를 재료로 삼는다. 이거 되게 신선한 관점이네요. 근데 솔직히 디자인 이제 막 시작한 학생 입장에서는 그래서 당장 내 스케치북에 데이터를 어떻게 써? 약간 이런 막막함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너무 먼 미래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데이터를 다루는 어떤 생각의 틀, 바로 컴퓨테이셔널 사고라는 겁니다. 컴퓨테이셔널 사고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쉽게 말하면 복잡한 문제를 컴퓨터처럼 명확하게 나누고 분해, 거기서 어떤 규칙성을 찾고 패턴 인식, 불필요한 건 덜어내서 핵심만 남기고 추상화, 이걸 순서대로 해결하는 알고리즘 방식이에요. 아하, 분해, 패턴 인식, 추상화, 알고리즘. 네. 예를 들어 추상화 같은 건 우리가 앱 아이콘 디자인할 때 복잡한 실제 모습에서 특징만 딱 뽑아내서 단순화하잖아요. 그런 과정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오, 그렇게 들으니까 좀 와닿네요. 그러고 보니 그 발표자분이 비보이였을 때 복잡한 춤 동작을 익히고 조합하는 과정도 동작을 잘게 나누고 분해, 반복되는 스텝이나 패턴을 찾고 패턴 인식, 그걸로 자기만의 루틴,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그거죠. 아주 좋은 예시네요. 알고리즘도 뭐 거창한 게 아니라 순차, 분기, 반복 이 세 가지 기본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하거든요. 순차, 분기, 반복. 네. 웹사이트 회원가입 절차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단계별로 쭉 진행되다가 순차, 아이디 중복이면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고 분기, 비밀번호 틀리면 다시 입력하게 하고 반복, 뭐 이런 거잖아요. 아, 네네. 결국에는 머릿속에 좀 모호한 생각을 명확한 어떤 설계도로 바꾸는 과정을 훈련하는 셈이에요. 이런 사고방식은 당장 코딩을 몰라도 디자인 과제할 때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거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데 바로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코딩이 단순히 그냥 기술 배우는 걸 넘어서 오히려 디자이너의 창의성을 더 확장시켜준다는 점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반복 작업 같은 건 자동화해버리고 더 다양한 실험을 막 해볼 수 있게 되니까 진짜 아이디어 구상 자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발표자가 말한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인류가 쌓아온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거니까요. 그럼 뭘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당장 파이썬 학원부터 등록해야 하나요? 아니요. 그 조언도 되게 현실적이었어요. 특정 툴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지금 여러분이 좀 익숙하게 쓰는 툴 있잖아요. 그거랑 관련된 언어부터 시작해보라는 거죠. 아, 예를 들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애프터 이펙트 많이 쓰시면 자바스크립트, 아니면 3ds max나 마야 쓰시면 파이썬 이런 식으로요. 이미 아는 환경에서 시작하면 훨씬 부담이 덜하죠. 그건 그렇네요. 수학도 좀 다르게 접근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입시 문제 풀이 같은 수학 말고요. 디자인 요소를 시각적으로 상상하고 그걸 수식으로 표현해보는 도구로 접근하라고 권하더라고요. 도형이나 움직임을 코드로 구현해보는 식으로요. 저도 예전에 새로운 툴 배울 때, 와,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좀 망설였던 기억이 나네요. 다들 그렇죠. 근데 막상 해보니까 또 생각보다 재미있고 할만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기술적인 얘기들을 쭉 해봤는데 사실 이런 도구들을 배우고 계속 쓰게 만드는 그 근본적인 힘,
그러니까 동기부여 이야기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도 상당히 강조됐습니다. 뭐랄까, 사회가 그냥 정해준 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심장이 뛰는 일을 찾으라는 거. 심장에 뛰는 일. 그리고 실패했을 때 좌절하는 게 아니라 이걸 에너지가 압축되는 과정으로 보라는 조언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신만의 강점을 꾸준히 만들어서 남들이 쉽게 못 따라오게 진입장벽을 높이라는 메시지였죠. 와, 실패는 에너지가 압축되는 과정이다. 이 표현 진짜 신선한데요.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라 다음 도약을 위해서 힘을 모으는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발표자 본인도 비보이에서 데이터 과학자로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도전이랑 실패, 또 방향 전환이 있었겠어요. 그런 경험에서 나온 진짜 통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듣고 보니 여러분의 과거 경험 중에서도 지금 하는 일이랑 전혀 상관없어 보였는데 돌아보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되네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걸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미래의 디자인 분야, 그리고 아마 다른 많은 전문 분야에서도 이 데이터 활용 능력이랑 컴퓨테이셔널 사고방식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가 될 거라는 점이에요. 필수 역량이다. 네.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도구 상자에 새로운 언어랑 생각의 틀을 추가하는 그런 여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강연자는 수십 년에 걸쳐서 비보이에서 데이터 과학자로 변신했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본 이 변화의 흐름을 생각해보면 한 10년, 20년 뒤에 여러분은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어떤 기술과 경험들을 막 조합해서 사용하고 있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네, 여러분 각자의 분야에서 다가올 변화는 뭘지, 그리고 그 변화의 파도를 잘 타기 위해서 지금 어떤 준비를 한번 시작해 볼 수 있을지 잠시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